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12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이번 시간에는 12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부터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죠. 1월 7일, 13일, 15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2는 어차피 겪어야 할 수순인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는 언젠가는 전환되죠.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더 위에서냐.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은 12 전환은 안 나오죠. 그냥 사채로 상환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13일 거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5천주, 4천주가 나왔습니다. 대략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은 합쳐서 대략 10억 정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5일자에 나온 것을 보면은 15일자는 대략 2만 주죠. 그래서 이것도 대략 한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은 20억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12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들어가서 자본금 변동상을 보면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닙니다.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시에는 50만 주가 남아있는데 지금 전환이 여러 개 몇 주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 빼주면은 이제 남아있는 주식수가 있습니다. 요 32회차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15일에 추가 상장한다가 나왔는데 상장일은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지나서 상장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추가 상장하겠다고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3일 정도 걸려가지고 추가 상장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전 것도 보면은 13일에 나온 것은 역시 거래일 기준으로 3일 뒤에 18일입니다. 이게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주말을 빼면은 3일이 나오거든요. 자, 12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죠. 여기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 행사 현황을 보면은 2019년에 1조 3,700억이었는데 2020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2조 8천억, 대략 3조 원 정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할 겸 최근에 나왔었던 전환사채 전환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인데요. 2021년 1월 14일입니다. 가장 최근 거를 골랐고, 자,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보면은 시가총액은 682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하루에 5만 주니까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콜옵션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9일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정정된 걸로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날에 바로 정정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80억 원짜리 전환사채가 발행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환 가액은 3,095원. 지금 가격이 5,200원이니까 거의 2배 좀 안되게 전환하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태죠. 자, 이 80억 원 전환사채는 누가 가져갔느냐? 자, 내려가면은 여기에 발행 대상자명 NSC 신기술투자조합 제6호가 가져갔습니다. 자, 역시 기사에서도 나와있죠. 1월과 8월에 우리가 본 것은 1월에 나왔었던 80억 원, 요게 NSC 신기술투자조합 제6호가 가져간 12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전환을 했는데 갑자기 한양 디지텍 오너 일가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바로 12에 50% 한도 콜옵션 조항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1회차 80억 원 전환사채 발행에 가보면요. 자,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옵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콜옵션, 매도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옵션 행사자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양 디지텍이 옵션 행사자가 될 수도 있겠고, 한양 디지텍이 선택하는 자가 옵션 행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구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오너 일가겠죠. 한양 디지텍이 내 건데 나한테 콜옵션 줘라 이렇게 결정했겠죠. 그래서 최대주주 김영육 회장이랑 아내랑 자녀들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권면총액이 50% 이내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전환가액 기준 3,095원이죠. 당사 보통주 120만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숫자가 바로 여기 있죠. 1회차 12에서 129만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너 일가 몫으로 돌아가게 돼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리픽싱이 됐다면은 180만 주까지 되는데, 요게 리픽싱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9만 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120만 주는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보면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250만 주가 있잖아요. 자, 요것을 나누기 2를 해주면은 129240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최대 50% 한도까지 걸려있는 거죠. 요게 똑같습니다. 숫자가 1292407.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래했죠. 그래서 이제 전환 청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2020년 5월 11일에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습니다. 그 절반인 1292가 나왔죠. 12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은 40억 원, 이게 80억 원짜리인데 그 중에 절반 4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5월 25일이죠. 그리고 전환가액은 리픽싱이 없이 3,095원으로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5월 11일에 나오니까 3일 뒤에 바로 김영육 제출인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일어났죠. 그래서 77만 주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주식이냐? 콜옵션 행사한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권은 77만 주가 감소, 보통주가 77만 주가 증가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400만 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단가는 3,095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족들한테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아내랑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역시 25만 주가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구조. 전환사채권이 보통주로 전환돼서 140만 주가 되고, 자, 다른 분도 또 마찬가지로 보면은 12만 주가 증가했죠. 그래서 전환사채권을 보통주로 전환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 김윤상도 마찬가지로 12만 주 똑같이 나눠줬네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66만 주로 채워졌습니다. 자, 이 해당 내용이 오너 일가가 이 콜옵션을 최대한도까지 행사를 해가지고 이를 통해 취득한 12 전량을 이미 보통주로 전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환가가 3,095원이었잖아요. 요거랑 지금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은 대략 40억 원 가량의 평가 차익을 얻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본 것은 1회차 12 전환만 본 거기 때문에 2회차 12 전환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본 게 1회차죠. 77만 주. 그 다음에 129, 129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준 것들을 본 거고, 2회차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각자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전환가가 4,512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하니까 평가 차익이 40억 원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지금 1회차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만 전환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오너 일가가 그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120만 주를 전환한 것이고요. 120만 주를 이제 받아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80억짜리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0억만 12전환 했으니까 40억 원은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92407이 남아있죠. 자, 이 남아있는 것을 1월 7일, 얼마 안 됐죠? 1월 7일에 64만 주를 전환 청구했습니다. 20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2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을 발행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40억 원을 전환했고, 그 다음에 잔액이 40억 원 남아있었는데, 그 중에 20억 원, 절반을 1월 7일에 전환 청구권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20억 원이 미전환 사채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 전환가액은 3,095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회차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매도 청구권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것을 준 겁니다. 이 오너 일가에게 50%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행한 게 아니라 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콜옵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2020년 1월 10일부터 21일 7월 1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채권자로 지금 10일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나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요거를 줘라 라고 하면은 매도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행한 게 아니라 기존의 사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받아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LB12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언젠가는 나올 건데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한양 디지텍의 12 그리고 콜옵션이 더해져 있는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